안녕하세요. 제1번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비밀을 누군가 털어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로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인 해방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가끔 그 무게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결국 누군가 털어놓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싶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공유하며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공감과 이해를 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보통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이해하여 공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자신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밀을 공유하여 상대방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비밀을 아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보다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을 때 우리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상대방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비밀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지만 이러한 규범에 어긋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행동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사기와 같은 부정직한 행동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행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또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행동도 도덕적 기준에서 매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종, 성별, 계층 등 다양한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하게 되며 상호 존중을 저해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 체계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도 용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도, 절도, 폭행, 마약 혐의와 같은 범죄 행위는 개인과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행위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며 피해자를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마다 고유의 관습과 규범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반드시 법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소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적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회적 조화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용인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나 내부자 거래와 같은 경제적 부정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며 경제적 부정행위는 비단 경제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신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신이 생기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불신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상대방은 나를 다시 믿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비밀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나에게 특별히 잘못이 없더라도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의심하게 되며 신뢰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 오해가 쌓이면서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쁘거나 피곤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연락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나의 무관심이나 회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반복되면 점차 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결국에는 불신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소통은 신뢰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신뢰를 회복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고 약속을 지키며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뢰를 쌓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단순히 변명하기보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불신하게 된 시간이 있다면 그 신뢰를 다시 쌓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신뢰를 회복하려 하기보다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나를 다시 신뢰하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불신은 다양한 원인과 감정으로부터 비롯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의 불신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감 있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험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험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고 때로는 친밀한 사람들끼리 가볍게 타인의 이야기를 하며 험담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험담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험담은 때때로 다른 사람과 공통점을 형성하여 관계를 다지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로 공감하면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험담은 자신이 비교적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려는 심리적 욕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험담은 대상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이미지와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험담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상대방이 받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험담은 관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립니다. 험담을 들은 사람도 언제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 간의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험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타인을 험담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험담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나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면 험담을 자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험담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험담 대신 긍정적인 소통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큽니다.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은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랑은 개인이 자신의 성취, 능력, 소유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뿌듯함을 느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랑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과도할 경우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하게 되며 자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한 자랑과 지나친 자랑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랑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했거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를 자랑함으로써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심을 높이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취를 공유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과도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지나치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취를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과시, 허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랑은 인간이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적절한 자랑은 개인의 자존심을 높이며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이 과도해지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자칫 허세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자랑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경험을 나누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랑은 개인의 성취를 더욱 빛나게 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